반갑습니다. 저는 2023학년도 장학생 토크 콘서트 발표를 맡게 된 경찰행정학과 20기 조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장학생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소개해 드리자면 발표자인 제 소개와 학과 소개, 그리고 일반 학습 방법, 전공 학습 방법, 그 다음에 시험 답안 작성법이랑 레포트 작성 방법 순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인 제 소개와 간단하게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경찰행정학과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학년도에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해서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에 있는 경찰행정학과 20기 조승현입니다. 청자분들의 신뢰도를 위해서 제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제 성적 평점을 이렇게 제시해 드렸는데, 보시면 보통 다 4점대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2학년 1학기 때 보면 3.5점대로 평점이 내려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제가 나중에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형사사법 분야의 전문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형사사법 분야의 필수적인 이론과 실무적인 부분을 포함한 교과 과정을 통해서 형사사법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적인 형사사법 관련 종사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이제 제가 학습했던 방법들을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는 제가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학년 교과 과정을 들고 왔는데, 보시면 확실히 전공 필수 과목은 한두 과목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공통 교양이나 계열 교양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보통 문학이나 영어, 철학 이런 부분들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초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교양이 전공보다는 분량도 작고 조금 난이도도 더 쉽다고 파악을 해서 제가 1학년 때 과목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3월에 개강을 하면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개강 1주차에는 보통 교수님들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십니다. 이때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수업 계획서를 확인을 해서 이 과목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는지, 주차별로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 교수님께서 따로 교재를 구매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PPT를 배부해 주셔서 그 PPT를 다운받거나 출력해서 강의를 들을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계획서 비고란을 보시면 옆에 주차별로 과제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몇 주차에 어떤 개인 과제가 있는지 또는 팀으로 진행되는 과제가 있는지 역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주 목요일마다 강의가 시작되고 그 주차가 끝이 나기 때문에 저는 매주 목요일까지 주차별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목요일까지 주차별로 정리를 하게 되면 최소한 1회독을 하실 수가 있고, 복습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거나 표시를 함을 통해서 나중에 그 부분을 시험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기간 전에 미뤄서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차별로 배웠을 때 바로바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달이 되면 아마 중간고사가 치러지게 될 텐데, 저는 1학년 때 과목을 기준으로 최소 2주 전부터 중간고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요일까지 주차별로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했고, 최소 10회독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1에서 3회독까지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훑어보듯이 가볍게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말고 모르는 내용이 있고 없고 하는 관계가 없이 그냥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는 생각으로 3회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에서 6회독부터는 모르는 내용을 펜이나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읽었습니다. 이런 읽다가 모르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내용, 따로 추가적으로 필기할 것들을 필기를 하면서 4에서 6회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에서 10회독부터는 표시한 부분들을 위주로 읽거나 외움을 통해서 시험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주간에는 모든 내용을 암기하기에는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외웠던 내용들을 제대로 외웠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차별로 정리한 내용들을 암기해서 시험에 응시를 했으며 저는 외울 때 워드 파일을 활용해서 암기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손으로 쓰면서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건 외울 때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제가 이 내용을 다 외웠는지 확인을 할 때에는 빈 워드 파일을 켜서 타이핑을 치면서 이 내용을 모두 외웠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논술형 시험에 대비해서 저는 빈 A4 용지에 항상 이 답변 시뮬레이션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빈 종이에다가 그냥 바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답변들을 모두 작성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빈 A4 용지에 답안 작성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음을 보시면 2학년, 3학년의 경찰행정 교과 과정을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확실히 1학년 때에 비해서는 교양 과목은 한두 과목 정도로 줄었고 전공 필수나 전공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이 교양보다는 분량도 훨씬 많고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이런 과목이 두세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저희가 공부할 때 투자해야 할 시간이 두세 배로 늘어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학년, 3학년 때 전공 과목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달에 개강을 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활용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1학년 때에는 학교에서 시간표를 정해주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반면에 이제 개강을 하고 2학년, 3학년이 되면 제가 어떤 과목을 들을지 선택을 하고 이 과목은 나와 맞지 않다 싶으면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강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까지 주차별 내용을 정리 완료하는 것 역시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접어들게 되면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공부를 저는 최소 3주 전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교양이 많았던 1학년 때와는 달리 2학년, 3학년 때에는 전공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도 많고 이해해야 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투자할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주를 기준으로 10회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주간에도 암기한 내용을 확인하는 건 역시 전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전공을 학습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찰행정학과 2학년 재학 중에 공부를 했었던 사회학 방법론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학 방법론은 교재로 수업을 했었는데 제가 제 교재의 일부분을 촬영을 해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교재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을 하시면서 교재를 읽으시는 부분들을 대부분 밑줄을 그었고 키워드나 강조하시는 부분들은 다 형광펜으로 칠했습니다. 보시면 저는 문장을 형광펜 전체로 칠하지 않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중간고사 기간에 책을 넘기면서 확인을 할 때 이 키워드 하나만을 딱 보고 아, 내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라고 결정하기 위해서 저는 저렇게 단어에만 형광펜을 칠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님께서 문장 전체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연필이나 샤프를 활용해서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재 밑부분에 틈틈이 필기되어 있는 내용이 보이실 텐데 이것은 보통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필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의 빈칸에 보시면 제가 설명 따로 적어 놓은 부분들이 보이실 텐데 보통 교수님께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경우에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해두는 편입니다. 사례의 내용만 필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에 어떤 내용이 첨가되었는지,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지를 모두 필기를 해두어야지 나중에 다시 보았을 때 이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빈칸을 활용해서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따로 추가적인 내용이나 개념을 필기할 때에는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따로 칠판에 판서로 개념을 정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책에 있는 개념들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싶을 때 저는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정리를 했고 교재 구석에다가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드 파일로 어떻게 과목을 정리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사회과학 연구 방법의 특징 이렇게 목차가 총 보이실 텐데 가와 일괄호를 사용해서 책에 목차가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차들을 제가 보기 편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보통 큰 대주제에도 숫자가 붙어 있지만 저는 제가 정리할 때 숫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회과학 연구 방법의 특징이라는 큰 타이틀은 그대로 두고 밑에 있는 소제목들을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가 보기 편한 대로 목차를 설정해서 정리해 두었던 편입니다. 이렇게 파란 박스를 보시면 제가 밑줄 그은 부분들이 보이실 텐데 저는 이렇게 밑줄 그은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해서 정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교재와는 달리 줄글로 정리하지 않고 저렇게 언더바를 활용해서 개조식으로 정리하신 것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줄글로 정리를 했을 때는 가독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읽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요약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나중에 이 교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요약해서 저렇게 개조식으로 정리를 해서 워드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방법론적 이론론과 이원론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저기 핑크 색깔 박스에 있는 부분이 이론론에 대한 설명이고 하늘 색깔 박스에 있는 부분이 이원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줄글로 정리되어 있는 교재를 워드 파일에서는 저는 표를 이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론론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원론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표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공학습 방법 중에서 이제 PPT로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들은 제가 지역사회 교정학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배부해 주셨던 PPT입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PPT 파일을 따로 다운받을 수 있게 배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촬영했던 PPT 슬라이드를 몇 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워드 파일을 정리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역사회 교정학 8주차 주거형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때 저는 8주차까지만 적지 않고 8주차에 주거형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이라는 키워드를 꼭 달아서 8주차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문단 단락을 나누어 주었고 러닝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학습 목표가 있는데 이 학습 목표는 꼭 정리할 때 필요가 하진 않지만 이렇게 학습 목표를 적음으로써 주거형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8주차의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목표까지 정리를 해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빨간 글씨로 정리를 해둔 것은 교수님께서 PPT 슬라이드에 빨간 색깔 글씨로 표시해 두신 것을 똑같이 옮겨 적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PPT를 따로 배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PPT 위에 바로 쓰면서 필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패드 굿노트 어플을 활용해서 타이핑을 치는 방식으로 필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8주차 주거형 지역사회 감시 프로그램이라는 대제목을 쓰고 저 언더바를 기준으로 해서 슬라이드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닝 오브젝티브, 중간 처벌, 중간 처우소 이런 식으로 큰 제목들에 대해서는 형광펜을 긋고 슬라이드를 구분해 준 편입니다. 필기를 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내용들을 필기를 하지는 않고 나중에 제가 이 내용을 처음부터 혼자서 공부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이 필기가 있을 때 처음 본 것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필기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이제 제가 워드 파일로 정리한 것을 출력해서 회독을 하고 공부를 했던 종이를 제가 첨부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러닝 오브젝티브, 중간 처벌, 중간 처우소 이렇게 워드 파일을 그대로 뽑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 보이다시피 필기했던 내용들까지 타이핑을 쳐서 워드 파일로 정리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슬라이드랑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뽑고 나서 1에서 3회독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볍게 읽는 편이고 4회에서 6회독 정도에서 중요한 내용을 형광펜에 긋거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필기로 옮겨 적거나 그리고 기출 문제였던 내용들을 표시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PPT로 수업을 하실 때 미리 PPT 자료를 배부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저는 아이패드에 다운을 받아서 PPT 바로 위에 필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시험 답안과 과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문사회과학대학교라는 경찰행정학과의 특성상 논수령이나 서술형으로 시험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논수령과 서술형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수령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수령은 보통 문제 끝에 어떤 것에 대해 논하시오 라고 끝나는 문장이 많고 저는 이런 논수령 문제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어서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서론에서는 다룰 주제를 간단하게 언급해 준 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는 그 주제에 관한 현황이나 문제점들을 가볍게 언급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론 부분에서는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문제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술하시면 되고 저는 보통 개조식으로 서술을 했고 문단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서론과 본론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 그 뒤에 제 의견을 간단하게 덧붙이는 정도로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제가 자치경찰론 때 중간고사 문제로 나왔던 문제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PPR과 PCR을 비교 서술하시오 라는 논수령 문제였는데 보시면 1서론이라고 해서 로마자로 서론을 표시해 주었고 PPR이 무엇인지, PCR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주제의 개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문단을 보시면 PPR과 PCR을 활동 목적, 활동 과정, 시민의 참여적인 측면에서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라는 문장을 볼 수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제가 본론에서 어떤 부분에서 비교를 할 것인지를 가볍게 언급해 주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장의 가독성을 위해서 들여쓰기를 통해서 문단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론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활동 목적, 활동 과정, 시민의 참여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보시면 1괄호, 2괄호, 3괄호를 통해서 개조식으로 서술하신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비교 서술하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PPR은 어떠한 반면 PCR은 이러하다는 방식으로 서술을 해 주었고 다른 것에 대해서 간단히 논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위에 본론을 통해서 PPR과 PCR을 상호 비교해 보았다 라는 식으로 위에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적은 후에 이렇게 간단하게 활동 목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활동 과정의 측면에서 그리고 시민의 참여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이 달랐는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와 같이 제가 PPR과 PCR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간단하게 서술해 주었습니다. 이때 드리고 싶은 팁이 있다면 저의 생각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사상과 방향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모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시험지 내용을 작성하는 동안에 교수님과 다른 의견을 설득할 근거를 충분히 찾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교수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답변을 작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술형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서술형 답안은 어떤 것에 대해 서술하시오 라는 문장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논수령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서술을 했던 반면에
서술형 문장은 그냥 본론만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실을 적는 것도 아까와 동일하고 문단을 구분하는 것도 동일하지만 서술형 답변을 작성할 때에는 개조식으로 작성을 하지 않고 줄글 형식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PPR과 PCR을 비교 서술하라는 문제를 서술형 답변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문단을 나눈 것도 똑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동 목적, 활동 과정, 시민 참여적인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도 같지만 1괄호, 2괄호, 3괄호를 사용해서 궤도식으로 서술하지 않고 첫째, 둘째, 셋째 형식을 사용해서 줄글로 서술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험 답안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웠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A4 용지에 쓰면서 암기를 하는 편이고 보통 반을 접어서 외우는 편입니다. 저렇게 위에 보시면 10월 23일, 10월 24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보일 텐데 저는 날짜별로 이 내용을 다 외우고 나서 어떤 내용이 부족했는지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저렇게 다 외워지는 내용들은 샤프로 작성을 하고 쓰다가 막히거나 모르겠는 부분은 빨간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씁니다. 이렇게 10월 23일, 10월 24일, 25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빨간 색깔 펜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험 기간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이 빨간 색깔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포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포트를 작성할 때에는 저도 목차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포트의 주제와 전체적인 큰 틀을 정할 수 있는 목차를 적는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참고 문헌을 끝으로 레포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서론에서는 그 주제를 다루게 된 계기를 작성해 줍니다. 최근에 이 내용이 관련해서 이슈화된 게 있거나 또는 교재에 언급되어 있거나 이런 계기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주제와 관련된 개념이나 그것과 관련된 현황을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이제 주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서술하거나 보통 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서 작성하는 레포트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본론 부분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서론과 본론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어 두었고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 바람직한 방향성을 적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레포트를 쓰면서 참고했던 책이나 논문, 기사들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참고 문헌까지 레포트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경우학개론 시간에 썼던 레포트의 목차를 들고 와 보았습니다. 레포트의 주제는 집무실 이전에 따른 경호 대책입니다. 첫 번째 서론 내용을 보시면 대통령 경호의 중요성과 대통령 경호 체제에 대한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경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서론 파트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 경호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론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무실 이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과 경호 대책을 본론 부분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때 드리고 싶은 팁은 2-1의 출퇴근길 경호 문제가 문제점이 된다면 3-1에서는 대통령 차량 경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형식으로 2-1의 문제점이 3-1의 경호 대책과 이어지는 방식으로 레포트를 배치했습니다. 보시면 2-2에서 이전된 집무실 주변 환경이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3-2에서는 이를 지리적인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앞뒤가 연결되도록 본론 문제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론과 참고 문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서
제가 레포트를 쓸 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료의 신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자료는 수집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원칙인데 보통 네이버나 구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가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레포트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의 홍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검색될 것입니다. 이때 그 많은 정보들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관련된 자료만을 발췌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제와 관련 없는 자료는 수집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너무 과거에 사용되었던 자료는 아닌지를 고려해서 최근 자료인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양질의 자료를 레포트에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논문을 읽으실 때 스콜라나 DBP야, 리스 이런 사이트들을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 이런 논문들을 읽고 싶어도 유료로 되어 있어서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로그인을 하시고 검색을 하면 웬만한 논문들은 대부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논문을 열람하시고 싶으실 때에는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로그인하셔서 검색하고 무료로 논문을 열람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출처를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경호학개론 레포트에서 참고했던 문헌들을 정리한 부분을 발췌해서 왔습니다. 보시면 제가 참고했던 책이나 논문 그리고 인터넷 기사들을 참고 문헌에 표시해 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참고 문헌도 표기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책과 논문, 기사, 인터넷 자료별로 출처를 표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참고 문헌을 남겨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레포트에서는 표지를 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표지는 보통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대부분 얻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포트의 표지에서는 레포트 그리고 레포트의 제목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부제가 있다면 부제도 같이 입력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밑에 표를 활용해서 학과와 교수님 그리고 학번 이름, 제출 일자를 표로 제시해서 표지를 만들고 이러한 표지가 있음으로써 레포트가 조금 더 정연되어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20학번 친구들이 거의 다 1학년, 2학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맨 처음에 수강 신청도 어떻게 하는 건지 혼자서 알아서 했었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여러 번 겪고 혼자서 극복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2, 3학번 친구들 그리고 추후에 입학할 2, 4학번, 2, 5학번 친구들은 모르는 점이나 시행착오를 겪을 때 근처의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께 꼭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밑에 보이시는 제 메일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장학생 토크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